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하고 저쪽 뉴욕 쪽하고는 시차가 13시간이 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좀 적응하는가 싶었더니 워싱턴에서 새벽에 5시에 나와서 7시에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여기 오니까 또 아침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됐나 싶어가지고 좀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미국의 어떤 젊은이 둘이 열기구를 타고 세계 일주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며칠을 가다 보니까 자기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지상에 내려가지고 내렸는데 학생들이 있고 하는 걸 봐서 아, 대학 캠퍼스로구나. 이건 알았어요. 그러나 어딘지를 모르겠거든. 그때 마침 근엄한 노신사 한 분이 지나가길래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노신사가 아주 이상하다는 듯이 두 젊은이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아, 자네들은 지금 기구 안에 있지 않는가?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유유히 사라져 갔어요. 그 말을 들은 한 청년이 저 노신사는 교수임에 틀림없네. 매우 정확한 얘기를 했지만 우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으니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 되니. 그렇듯이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매우 정확한 얘기를 하겠지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수는 쉬운 이야기를 매우 어렵게 해서 먹고 사는 직업이 교수입니다. 무지무지 어려워요. 또 쉬운 얘기를. 그러나 오늘은 저는 어려운 얘기를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성공 함수인데 성공이 막연하기 때문에 성공을 소득이라고 합시다. 그것도 성공의 한 지표가 됩니다. 그렇죠? 레비뉴, 소득입니다. 그럼 무엇의 함수냐 하면은 이거 간단해요. 자기 노력, X는 자기 노력이고 Y는 주변의 도움, Z는 운입니다. 재수예요, 재수. 이게 운이라는 게 무지무지 중요해요. 빌 게이츠 써놓은 책을 보세요. 나는 운이 좋았다. 그렇게 나와요. 나는 내 머리가 무지 좋았다. 그렇게 안 나옵니다. 운이 좋았다. 지금요, 빌 게이츠 같은 머리를 가진 사람이 태어나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 못 만듭니다. 그때 빌 게이츠는 그런 회사가 없을 때 마침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가 어땠습니까? 무지무지 부자였죠. 무지무지 부자였어요. 그래서 사립학교에 보냈는데 거기에 하필 고물 컴퓨터가 있었단 말이에요. 고물 컴퓨터라는 게 지금에 비해서 그렇지 그 당시는 최첨단 진공관 컴퓨터 있죠?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커가지고는 워싱턴 대학에 컴퓨터가 있었어요. 워싱턴 대학에, 여기 워싱턴 대학에. 근데 그 근처에 살았어.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컴퓨터를 했단 말이에요. 운이 무지무지 좋은 거죠. 부모가 가난했다면 공립학교에서 사립학교로 옮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컴퓨터를 하라고 부모가 돈을 대줬어요, 그 학교에.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운이었어요. 물론 운인데 그러면 빌 게이츠 같은 운을 가진 사람이 빌 게이츠밖에 없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보다 더 부자인 부모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빌 게이츠는 자기가 밤새도록 했다는 얘기를 계속 씁니다. 아주 그냥 그 자판에 누워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운과 자기 노력, 주변의 환경이 전부 도와준 거예요. 절대로 인간은 혼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빌 게이츠라도 무인도에 갖다 놔보세요. 뭘 해먹고 살겠어요? 아마 풀뿌리 캐먹고 고기 잡아먹고 그렇게 살 거예요. 거기서 컴퓨터 하겠어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기업의 유능한 경영자를 할지라도 이 사회 시스템 그리고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도와줬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된 거지 혼자 어디 무인도에서 일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부의 사회적 환원,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을 늘 얘기하는 게 너 혼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 혼자 한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운이 따르는데 요 Z, 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니까 운이 온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운은
우는 문자 그대로 한국어로 따지면 한자로 쓰면 이 운이라는 게 이렇게 되는데 움직일 운자예요. 움직일 운자. 그러니까 운은 움직인다. 운을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도 움직이면서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일단 여기에 강제로 끌려오셨건 가보자기에서 왔건 하여간 뭔가 어떤 에너지가 작용해서 여기까지 오셨다면 운이 매우 좋은 겁니다. 운이 매우 좋으신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야기한 얘기를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재수 없는 놈은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재수 좋은 놈은 쇠똥에 미끄러져도 이분이 치마 밑으로 넘어진다고. 재수 좋은 놈은 달라요. 누가 옆에 지인이 가자 해서 갔는데 여기 왔단 말이야. 이게 이분이 치마 밑이란 말이야 지금. 이분이 치마 밑이. 재수 없는 놈은 비행기 타고 가다가도 악어에 물리고 재수 좋은 과부는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도 가지밭으로 넘어진다고. 이게 뭐 통역해봐야 알아듣지를 못해 다른 사람들은. 운이라는 게 반드시 작용해요. 과학적 발견, 노벨상을 받은 과학적 발견이나 발명 중에도요, 우연히 발견한 게 거의 50%가 돼요. 아니 무슨 과학은 매우 치밀하고 논리적인데 그럴 리가 있느냐? 그럴 리가 있습니다.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런데 괜히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실수로 그걸 발견한 게 많아요. 실수로. 예를 들면 미국의 세계적인 포스트잇 있잖아요. 3M. 3M의 포스트잇. 그게 지금 3M을 먹여 살리는데 그거 실수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어떤 놈이 그 풀을 잘못 집어넣어가지고 강력 접착제를 만들려고 만들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붙었다가 또 떨어져. 그게 포스트잇이에요. 그 실수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실수해서. 그런 게 많아요. 그런데 그 운이라는 게 그렇게 우연인 것 같지만은 그걸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나타난 거예요. 사과가 떨어지는 걸 뉴턴만 봤겠어요? 다른 사람 다 봤어요. 근데 그걸 뉴턴은 왜 떨어질까? 만류인력 발견했잖아요. 그 이전에는 뭐라고 생각했느냐? 아리스토텔레스 후에 2000년간 사과가 왜 땅에 떨어지느냐? 그 그리스 과학자들이 생각 안 했겠어요? 했어요. 결론은 뭐냐? 땅하고 사과하고 친하기 때문에. 그게 결론이 있어요. 말이 맞는 것 같죠? 친한 사람끼리 같이 이렇게 어울리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말을 해놓으니까 아무도 그걸 부정을 못해.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뉴턴은 꼭 친하다고 떨어지느냐 이렇게 내야지. 그러니까 그것이 우연인데 우연은 필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여기 이 본토인들 계시니까 세렌디피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말 하는 사람이 더 어려운 말을 쓰죠. serendipity. Do you know the meaning of serendipity? 아시겠다는데. serendipity는 우연의 발견, 뜻밖의 행운, 뜻하지 않은 횡재, 이걸 serendipity라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나왔냐 하면요. 세렌디포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아라비아에서 지금 스리랑카를 부르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이 스리랑카에 세렌디포라는 나라에 매우 강한 권력을 가진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왕은 아들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깊어서 그 나라에서 가장 현자를 데려다가 공부를 시켜서 세 아들을 훌륭하게 키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왕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이제 너희들이 공부를 완수했으니 나는 왕위에서 물러나고 네가 왕위를 해라. 그러자 새 왕자가 거부를 했어요. 아닙니다. 아직도 저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아버지께서 계속 왕을 하셔야 됩니다. 이 왕은 속으로는 기분이 좋았지만 겉으로는 크게 화를 내면서 부왕의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왕궁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왕이 그렇게 한 이유는 새 왕자가 이론적으로는 많은 공부를 했지만은
실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제 보통 사람들은 무슨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는지를 아직 세상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쫓아내서 세상 경험을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다가 새 왕자가 거지처럼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낙타의 자국을 봅니다. 낙타의 자국을 보고 새 왕자가 이 낙타가 어떤 낙타인지를 상상을 해요. 이 낙타는 한쪽 눈이 멀었네. 한 왕자가 이빨이 하나 빠졌구나. 다리가 하나 마비됐는데 한쪽에는 꿀통을 차고 있고 한쪽에는 치즈통을 차고 있는데 이 낙타에는 임신한 여자가 탔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어떤 상인이 헐레벌떡 달려오더니 혹시 낙타 못 봤냐고. 그러니까 이런 낙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상인이 깜짝 놀랐어요. 이놈 새끼들이 내 낙타를 훔쳐가지 않았으면 낙타를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게. 그래가지고 새 왕자를 낙타 도둑놈으로 해가지고 베라모 황제라는 황제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았어요. 이놈들이 내 낙타를 훔쳐갔다 이게. 훔쳐가지 않고서 어떻게 그 낙타를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냐 이게. 그래서 베라모 황제가 물었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그걸 아느냐 이게. 훔쳐갔으니까 그걸 알지. 어떻게 낙타가 한쪽 눈이 멀었다는 걸 아느냐. 그랬더니 한 왕자가 길 양쪽에 한쪽에는 부드럽고 연한 풀이 아주 잘 자라있고 한쪽에는 풀이 별로 자라지도 않았는데 이쪽 풀을 뜯어먹었다 이게. 맛없는 풀을. 그러니까 분명히 한쪽 눈이 먼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이빨이 빠진 걸 아느냐. 뜯어먹은 자국을 보니까 고르지가 않습니다. 여기 뿌ጭ뿌ጭ 나와 있어. 그러니까 이빨이 빠졌으니까 그쪽은 풀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럴듯하잖아요. 맞네. 그런데 한쪽 다리가 마비됐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낙타 발자국 3개는 정확하게 찍혔는데 하나는 질질 끌리는 거 봐서 이거 다리 하나가 마비됐습니다. 이거. 그것도 맞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한쪽에 꿀통을 싣고 한쪽에 치즈통을 싣고 간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길 양쪽을 보니까 한쪽에는 개미가 우글거리고 한쪽은 파리가 우글거립니다. 더운 날씨에 꿀이 녹아서 떨어졌으니까 단 걸 좋아하는 개미가 우글거리고 냄새를 좋아하는 파리는 오른쪽에 지금 우글거리고 있는. 그러니까 한쪽에 꿀통을 싣고 한쪽에 치즈를 싣고 갑니다. 그러면 임신한 여자가 탔다는 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낙타가 무릎을 꿇은 흔적이 있는데 그 옆에 흙이 축축해서 손가락으로 찍어서 냄새를 맡았더니 성욕이 돋구는 거로 봐서 여자 오줌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두 발자국이 나란히 나 있고 손자국 하나가 있는 걸로 봐서 여자가 이를 다 보고 몸이 무거워서 손 한쪽을 짚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임신한 여자가 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마침 상인이 자기가 잃어버린 낙타를 사막에서 찾았다고 들어왔어요. 정확하게 맞았죠. 그래서 이 황제는 새 왕자를 많은 상금을 주고 자기 보좌관으로 삼았다. 컨설턴트로 삼았다. 어드바이서로 삼았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에 호레이스 월폴이라고 하는 영국의 소설가가 쓴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현자들은 이와 같이 조그마한 흔적에서 대단히 귀중한 사실을 발견한다. 그래서 나는 이 말을 세렌디피트라고 만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양반이 만든 단어예요. 세렌디포라고는 나라니까 거기서 나왔던 얘기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 새 왕자가 낙타의 흔적을 발견한 건 우연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 우연한 작은 흔적을 보고 귀중한 사실을 발견해내고 황제로부터 많은 상금을 받고 황제의 보좌관이 된 것은 우연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뭔가 쌓아놓은 내공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그걸 해석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은 운은 가만히 있어 되는 일이 아니고 몸으로 뛸 때 된다. 뭔가 머리로 익히고 가슴으로 익히고 몸으로 익힐 때 그 운이 돌아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애터미에 들어오셨다면 운은 대통이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이거 함수적으로는 상수가 된 겁니다. 1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있으나 마나요, 이제. R에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상수가 되니까, 컨스탄트가 되니까 이것은. 요건 많이 보셨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입니다. 기회의 신 이름이 카이로스예요. 기회는 곧 운이거든요. 기회의 신이 그리스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회란, 운이란 어떻게 생겼느냐. 보세요.
빨가벗고 있어요. 그렇죠? 빨가벗었다는 것을 남자의 물건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이게 이렇게 빨가벗고 있어요. 왜 빨가벗고 있냐 하면은 누구든지 쉽게 발견하라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석했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운은 몰래 오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발견하기 쉽게 나타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머리를 보세요. 머리가 앞에는 머리가 긴데 뒤에는 대머리예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운이 자기 앞에 왔을 때 빨리 잡으라고 앞머리가 길게 돼 있어요. 그리고 놓친 놈은 잡지 못하도록 뒷머리는 대머리로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일단 운을 놓치면 못 잡는다. 자기 앞에 왔을 때 잡아라. 그 다음에 어깨에 날개가 달려있고 발에 또 날개가 달려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일단 운을 놓친 놈이 잡으려고 오면 빨리 도망가라고. 그러니까 일단 놓쳐버리면 못 잡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저울을 들고 있고 여기에 칼을 들고 있어요. 이것은 저울을 들고 있는 것은 당신 앞에 나타난 운이, 기회가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인지 빨리 저울로 달아보라는 거예요. 빨리 저울로 달아보고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은 빨리 칼같이 결단하라는 표시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카이로스를 쳐보세요. 이런 조각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것은 인간 세상을 묘사한 것들이거든요. 신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기회나 운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기 쉽게 나타나는데 그것을 잡고 안 잡고는 자기가 결국 결단에 달려있어요. 자, 이제 소득 문제인데 소득을 어떻게 구분하냐 하는 것은 뭘 기준으로 소득을 구분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노동의 공급과 소득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소득을 4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노동소득이 있고 시스템 소득이 있습니다. 노동소득은 가장 전형적인 게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임금소득과 자유업, 자영업에 의한 소득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소득의 특징은 노동 공급이 중단되면 소득도 즉각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간 투입이 있지 않고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요. 거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이게 전형적인 소득의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 소득을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 소득이 가장 안정적인 건데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은 3가지가 있어요. 이 3가지 외에 다른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은 저한테 알려주면 그건 노벨상감이에요. 자기가 시스템을 만들면 돼. 자기 기업을 만들면 된다고요. 한국의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이나 정주영 회장님처럼 자기가 기업을 만들면 돼요. 아니, 이건희 회장이 미국 출장 갔다고 해서 봉급 안 나옵니까? 자기 대신 시스템이 일을 해주니까 그래요. 그 시스템이 이건희 회장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만들려면 무지무지 많은 돈이 필요해요. 회사를 만들려면 그리고 경영 능력이 필요해요. 보통 사람은 못해요. 2번째는 자기가 시스템을 만들 수 없으면 충분한 돈이 있으면 기존에 좋은 시스템을 사버리면 돼. 그러잖아요. 가장 전형적인 게 프랜차이즈 시스템이에요. 스타벅스나 맥도날드나 KFC나 버거킹이나 그런 기존의 시스템을 사버리면 되는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돈이 하공에서 좋은 길목에 이 프랜차이즈 하나 사는데 10억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10억 들어간다고 해서 소득 보장되느냐? 안 돼요. 마지막으로 남은 시스템이 기존의 시스템에 들어와서 자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유일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세계의 애텀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국의 공정위의 유권 해석에 따라서 전 세계를 하나의 라인으로 묶어도 위법이 아니다 하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가장 지금 저는 전망이 좋다고 보는 게 미국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이민 국가예요. 그래서 여기에 베트나미스, 차이니스, 그 다음에 각각 동남아시아, 일본 사람 다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장군급이냐 쫄병급이냐 하는 것은 겉으로 보고 판단 못합니다. 우연히 자기 밑에 베트남의 장군급이 하나, 아주 마당방 같은 사람이 하나 들어오면은 그 사람이 내버려둬도 베트남에 가서 또 해요. 그러면 그게 자기 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미국이 가장 빠른 속도로 성공할 수 있는 잠재력, 포텐셜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에는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특히 중국 사람 많아요. 지금 무지하게 몰려오죠.
아마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까지 인위적으로 막 경제를 성장시켰는데 거의 한계에 도달했어요. 중국에 지금 부동산 값이 똥값이 되고 있거든.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경착륙이 일어나요. 경착륙이라는 게, 연착륙은 비행기가 랜딩하듯이 스무스하게 랜딩하는 것을 연착륙이라고 그래요. 경착륙은 그냥 때려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중국 경제가 10% 9% 성장하다가 천천히 뭐 9.1% 그러다가 9.0 이렇게 나오면 연착륙이 되죠. 그런데 이게 갑자기 7%로 떨어지면요, 중국은 폭동이 일어납니다. 일자리가 없어져요. 일자리가. 그렇게 되면 중국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하고 중국하고 뭘 하고 있습니까? FTA를 하고 있어요. 자유무역 협정을 지금 협상을 시작했어요. 협상을 시작하면, 자유무역 협정이 되면은 관세가 없어집니다. 관세가 없어지고 기업활동의 자유활동도 보장이 돼요. 법률적으로. 그러면 그걸 미국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중국으로. 자기 밑에 차이니스의 아주 장군급이 하나 나타나면, 그렇게 되면 폭발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중국의 인구가 13억이에요. 통계상으로 13억이에요. 그러나 통계에 안 들어있는, 호적에도 없는 사람이 한 2억 돼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중국은 하나, 둘 이상 나면은 그건 엄청난 처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셋째부터는 호적에 안 올려버려요. 안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도 모르고 자기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몇 명이나 되는지를. 근데 한 2억 대리라고 보고 있어요. 2억 지금. 그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일자리가. 그래서 자, 요게 시스템을 자기가 만들어야 되는 거지. 애터미 시스템에 들어온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니까 돈이 벌린다? 네버. 천만의 말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떻게 전업주부가 3년 만에 1만 떼기 되느냐 말이야. 할머니가 무슨 2만 떼기 되느냐 말이야. 시스템에 들어와서 자기 시스템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소득이 안 올라온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물론 가만히 놀아도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밑에 파트너들에게 스폰서십을 제공을 해야 되죠. 그래야 이게 조직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시스템에 들어가서 자기가 시스템을 가져야만 연금성 소득이 가능해요. 노동과 임금을 교환하는 형태는 어떤 형태가 되든 그것은 노동 공급이 중단되면 소득이 끝납니다. 예를 들면 딱 들어갑시다. 내가 지금 개업에서 의사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진료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소득 제로가 돼요. 내가 축구 선수라고 합시다. 풋볼 선수예요. 뛸 때 무슨 연봉이 나오는 거지 내 몸이 아파 못한다 그러면 안 나와요. 아무리 스타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시스템의 한 인자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모두 시스템을 가지려고 그러는데 그게 엄청난 돈이 필요하거나 엄청난 경영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것만 유일하게 돈이 없고 경험이 없고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자기 시스템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주체적으로 판단해야지 누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안 하고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속한 판단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기 노력인데요. 자기 노력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째는 머리 공부고요. 머리 공부, intellectual discipline이라고 통상 번역을 합니다. 머리 공부. 요건 지식, 지혜, 판단력이에요. 판단력이 올바르지 못하면 선택을 잘못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저쪽 회남에 심어져 가지고 귤이 될 것인가 저쪽 척박한 땅에 가서 탱자가 될 것인가 자기가 결정해야 돼요. 이건 당신이 이걸 하라 마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최종적인 결정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요.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끌고 가는 사람을 프로라고 그러고 누가 하지 말하면서 않고 하라고 해서 하고 질질 끌려가는 사람을 포로라고 그래요. 딱 회가나 차이지만요. 프로하고 포로는 전혀 달라요. 프로하고 포로. 그러니까 질질 끌려가면은 그건 평생 포로로 살 수밖에 없어요. 어제 워싱턴에 갔더니 한 사업자가 그럽니다. 내가 이걸 한다고 그랬더니 친구들이 야 미친놈아 망하려고 작정을 했느냐.
그래서 사장님은 성공하실 수 있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삼성 있죠? 삼성의 모토가 불광불급이었어요.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그거였거든. 미치라 아까 말이에요. 불광불급. 미국인들은 뭘 저렇게 꼬불탕꼬불탕히 쓰는 거 그런데 영어는 더 꼬불탕꼬불탕하다고 이것보다. 불광불급은 미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그러냐. 미칠 겁자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사장님이 주도적으로 판단하실 일이고, 그 다음에 사장님 보고 미친놈이라고 한 놈이 사장님 미래를 보장해 줍니까? 보장 못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이만남이 되면은 내가 식사를 사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했거든. 그 미친놈이라고 한 사람이 그 사람 미래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텀이라는 정보를 아는 사람이 결정한 것과 단지 선입관으로 정보가 적은 사람이 결정한 의사결정, 어느 것이 더 정확하겠어요?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 한 의사결정이 더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선입견은 미리 예단하는 거죠. 근데 선입견은 또 어떤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 그 글을 읽어보니까 인간의 생존 본능이라나요? 생존 본능. 그래서 무엇이 생존 본능인가 했더니 우리 뇌의 무게가 우리 몸무게의 2%랍니다. 2%인데 쓰는 에너지는 20%랍니다. 뇌가 그것도 가만히 누워서 아무 생각 안 할 때 그런데요. 그러니까 뭔가를 생각하면 뇌에서 에너지를 거의 다 써버린대요. 그래서 인간은 옛날에 경험한 것은 생각을 안 하려고 하는, 살아남기 위해서 안 하려고 하는 그 성격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놈은 이런 놈이고 저렇게 생긴 놈은 저런 놈이고 미리 예단을 해가지고 깊이 생각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는 그걸 조금 보류하시라고. 왜냐하면 반팽이 같이 생긴 사람이 실상은 장군급이 있어요. 또 되게 떠벌리고 똑똑한 놈 같은 놈이 완전히 실상은 바보 같은 놈이 있어요. 서울대학 나온 바보가 무지무지 많아요. 그래서 그 자식은 무슨 수학 계산은 잘하는데 대인관계도 엉망이지. 왜냐하면 저만 똑똑하니까. 다른 사람 말을 듣지를 않아. 지가 수학 문제 풀 때나 똑똑하지 치약 파는데 똑똑할 수가 없잖아요, 그놈이. 그러니까 결코 선입견을 갖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의사결정보다 아는 사람, 애터미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의 의사결정이 더 정확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머리 공부는 판단하는 겁니다. 정확한 판단, 그리고 지식과 지혜를 얻는 거예요. 이건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세렌디피티를 이야기할 때 그 왕자처럼 미리 내공이 쌓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박 회장님께서 이 제품 공부 많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적어도 이 치약을 먹는 건지 바르는 건지 그것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일본에 가니까 이걸 또 바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는 알아야 뭐 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공부는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는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 마음 공부가 무지무지 중요해요. 두 번째 마음 공부예요. 마인드. 마음 공부. 이건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내가 옳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확신이 들면 그건 누가 뭐래도 해야 됩니다. 자기 양심이. 그러나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이건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그건 안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돈 벌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도박해가지고 내 돈 벌었다는 놈 한 놈도 못 봤거든. 우리 마을에 그런 놈이 하나 있었어요. 도박 타짜 선수가 있었어. 근데 그 마누라는 항상 가난해. 그 돈 벌어다 어디다 쓰는지 몰라.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 공부는 내 결심이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걸 해내겠다. 근데 미국에 사신 분들은요, 그렇게 죽고 살고 죽기 살기를 안 해요.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굶어 죽을 일은 전혀 없거든요. 그 널려있는 땅덩어리를 보면은 그걸 뭘 심어도 자기 혼자 파먹어도 죽지 않고 살아요. 그러니까 절실함이 없어.
죽기 살기로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어요. 그건 이미 미국 책에 나와 있어요. 말콤 그레드웰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지. 아웃라이어. 거기에 1만 시간의 법칙이 나와요. 머리가 IQ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건 아무리 바보건 1만 시간 이상 몰입하지 않고는 슬슬 하는 게 아닙니다. 몰입하지 않고 커미트먼트. 몰입하지 않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걸 풋볼 선수, 뭐 하키 선수, 뭐 무슨 선수, 농구 선수 다 조사했더라고. 스타 플레이어는 전부 1만 시간 이상 연습을 했어요. 근데 뭐까지 조사해? 도둑놈까지 조사를 해놨더라고. 아주 훌륭한 도둑놈이 훌륭한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인류 도둑놈은 1만 시간 이상 도둑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아웃라인이라는 책에 보세요. 그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까지 캐나다 맥길 대학 교수인데 레비틴 교수입니다. 다니엘 레비틴 교수의 뇌신경학 교수예요. 인간이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1만 시간 이상, 1만 시간은 하루 3시간, 10년 걸리는 시간입니다. 한국에 10년 공부란 말이 있는데 10년 공부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자가 물었어요. 그 예외가 있는데 자기는 지금까지 예외를 발견한 적이 없다. 심지어는 도둑놈까지도 1만 시간 이상 연습하지 않고는 도둑질 못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훌륭한 도둑질을 못한다. 도둑질 훌륭하진 않지만은. 그런데 왜 그러느냐 물으니까 자기는 아직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했지만은 우리 몸의 세포가 그 정도 훈련을 거쳐야 드디어 받아들이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직은 뭐 규명이 덜 됐죠. 그러니까 반드시 결심을 하고 절실하게 해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내가 죽는 놈 한 놈도 못 봤어요. 놀다가 죽지, 놀다가 살쪄가지고 죽지,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안 죽어요. 세 번째는 몸 공부입니다. 몸 공부. 몸 공부, 피지컬 디스플린. 머리 공부, 마음 공부를 아무리 해도요, 몸으로 뛰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좋은 예가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를 머리로 마음으로 타보세요. 뭐 오른쪽으로 넘어지려고 하면 핸들을 왼쪽으로 돌린다. 넘어지려고 하면 바퀴를 계속 돌린다. 뭐 페달을 계속 밟는다.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요. 넘어지면서 엎어지면서 무릎 깨지면서 배워놓으면요. 자전거를 일단 배워놓으면 초등학교 때 배웠다 하더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안 타고 대학 때 타보세요. 타집니다. 머리로 배운 놈은 70이 먹어도 못 타요. 우리 친구 중에 그런 놈이 하나 있거든. 그 자식은 옛날에도 자전거를 들고 다니는데 지금도 들고 다녀. 그거 왜 그런가 했더니 못 타. 그거 며칠만 배우면 되는데 그걸 몸으로 안 익히니까 못해. Attitude is everything. 산에 올라가서 이걸 들고 있죠. 이 양반이 한 말입니다. 당신이 무엇이든지 생생하게 상상하고 내가 3년 만에 이만떼기 되겠다. 이거예요. 생생하게. 비비들이 이미진. 열렬하게 원하고 대충 원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해요. ardently desire. 열렬하게 원하고 진정으로 믿고 이게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된다. 될 것이다가 아니라 됐다. 이렇게 합니다. 됐다. 내가 그렇게 됐다. 진정으로 믿고 열정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행동이 나오죠. 이렇게 생각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안 된다. 이 양반도 깡통을 차버리고 그 글에 보면 깡통을 밟아버리고 그랬어요. 나도 벤츠를 타겠다. 왜 저놈만 벤츠를 타고 다니냐.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enthusiastically act upon 그랬죠. 행동 연기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건 어떤 학자가 책상머리에 앉아서 생각한 것이 아니고 폴 마이어라는 거부가 내가 왜 성공했는지를 연구해 보니까 결론이 이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미국에도 이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쓴 책이 많아요. 한국에 전부 번역되어 있어요. 한국에도. 근데 결론은 이것밖에 없어요. 이 양반 책을 다 읽어보면 뭔가 이루겠다는 걸 아주 생생하게 상상하고 열렬하게 원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면 되더라. 그래서 산에 올라가가지고 attitude is everything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출발은 자기 결단부터 나옵니다. 자, 모두 1년 뒤, 2년 뒤에 1만 댁, 2만 댁, 2만 남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